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문혜영 교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이고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테이블, 조회 속성, 관계 설정, 외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액세스 화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명령어들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리본 메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을 누를 때마다 메뉴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홈 만들기 탭에 폼이라는 그룹에서 폼 마법사 명령어를 사용한다. 탭, 그룹, 명령 이렇게 세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탐색 창이 돼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또 나중에 매크로를 만들면 또 매크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목록을 눌러주면 테이블만 보겠다. 네. 그럼 테이블만 보여주죠?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눌러주면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면 해당된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면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속성 시트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도 이제 속성 시트가 보여지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제 보기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보기, 얘가 데이터 시트 보기. 빠르게 이렇게 변환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부터 이제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객체가 돼요. 그래서 병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라고 하면 병원 관리 객체가 뭐가 있지? 환자, 의사, 직원. 그러면 환자라는 환자를 테이블로 잡고 환자에서는 어떤 필드가 필요하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병명, 담당 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때는 필드 이름, 또 데이터 형식, 다양한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테이블 만들기 화면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느냐? 만들기 탭에 가보면 테이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 또 테이블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방법,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 또는 테이블 명령어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먼저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필드 이름이 되죠. 근데 필드 이름을 정할 때는 문자, 숫자, 공백, 특수 문자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요. 특수 문자 중에서 마침표, 느낌표, 따옴표, 대괄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글자는 공백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첫 글자는 공백이 되면 안 되고요. 필드 이름은 64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같은 테이블에 동일한 필드명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같은 가족끼리 동일한 이름은 나올 수가 없죠. 가족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없죠. 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제 필드 이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형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죠. 네, 거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짧은 텍스트다. 그러면은 이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 가능해요. 255자. 예, 글자 수가 조금 작을 때 쓰는 거고요. 긴 텍스트는 이제 64,000자까지 데이터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숫자다 그러면 이제 계산에 사용되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숫자가 되는데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숫자도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고 엄청나게 큰 숫자도 있고 또 실수 소점이 들어간 숫자도 있죠. 그래서 숫자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바이트가 있어요. 바이트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할당이 되냐면 1바이트가 할당이 돼요. 자, 1바이트는 여러분 8비트예요. 그래가지고 8비트면은 이제 비트 하나당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8비트면 2의 8승 해가지고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0에서부터 255까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롱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냥 정수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2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정수롱이면 더 큰 이제 4바이트가 할당이 되죠.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어때요? 더 큰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수인데요. 여기서 그냥 정수예요. 숫자예요 라고 하고 하단에서 이런 걸 필드 크기를 건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수롱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점이 들어간 실수가 있겠죠. 네, 실수도 실수 싱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에 더블이 있어요. 자, 실수 싱글은 이제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실수 더블은 이제 8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이죠. 그래서 날짜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형식이고요.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날짜 시간 형식에는 또 종류가 4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날짜, 또 간단한 날짜, 간단히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날짜, 그 다음에 보통 날짜, 이렇게 이제 날짜 형식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네, 기본 날짜 방식은 예를 들어서 2025-12-31 네, 오후 5시 2분 10초 이런 방식이 되고요. 간단한 날짜는 말 그대로 이제 날짜만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요. 자세한 날짜는 2025년 12월 31일, 10월 30일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요. 보통 날짜는 25년 12월 31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통화 방식은 이제 화폐 방식으로 네, 표시되는 숫자가 되고요. 기본 필드의 크기는 이제 8바이트가 됩니다. 일련 번호는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는 번호가 삽입되는 거고 기본 필드의 크기는 4바이트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yes, no 방식은 이제 yes 아니면 no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이런 방식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되는 거고요. 기본 필드 크기는 1비트가 돼요. 그러니까 0이냐 1이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값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yes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저장되고요. no다 그러면 이제 0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오일리 개체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 그림, 동영상, 소리 이런 개체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하이퍼링크다 그러면 웹사이트나 파일에 링크되어 있다. 특정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 주소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몇만 명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누구야 라고 불러주면 일어설 수 있는 필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사원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해주는 필드가 바로 기본키가 되고요. 기본키 설정하는 것은 테이블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기본키 눌러도 되고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키를 눌러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본키는 중복될 수 없는 거죠.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절대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키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얘는 좀 나중에 입력해야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키로 설정된 곳에 값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테이블 자체가 다음 레코드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또 저장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키 설정은 어디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액세스 화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 눌러서 필드의 이름을 제가 아이디로 할게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으로 할게요. 라고 해주고 주소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내가 아이디를 기본키로 하겠습니다. 클릭해주고 기본키 해도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지가 되죠. 근데 어찌어찌 해서 필드 두 개를 기본키로 할 수 있죠. 클릭, 네, 컨트롤 클릭 두 개 지정했죠. 그리고 기본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 속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 부분을 보세요. 보통 상태는 이렇게인데 기본키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서 주소를 일단 해지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부분을 보면 인덱스 중복 가능 얘가 되어 있는데 얘를 기본키 눌러주면 중복 불가능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닫아주고 얘 눌러주고 네. 그래서 얘를 디자인 보기로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입력이 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가 이미 다 입력된 후에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키는 반드시 테이블을 만들 때 처음에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후에 기본키를 이제 나중에 지정을 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테이블에 기본키는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없으면 테이블이 안 만들어지나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어찌어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필드를 다 기본 키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필드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 형식이거나 또는 첨부 파일 형식이거나 이러면은 얘는 기본 키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기본 키는 또 2개 이상의 필드, 하나의 필드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죠. 2개 이상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도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만들기에 보면은 테이블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짧은 텍스트 형식으로 하고 필드를 이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하려면 짧은 텍스트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필드명을 ADDR로 할게요. 네임도 이름을 조금 바꿔 볼게요.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id란이 어때요? 저절로 1, 2, 3, 4가 들어오죠. 네. 또 네, 이렇게 넘어가면 김길동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 2, 3, 4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디자인 보기로 가볼게요. 네, 테이블 2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에는 자동적으로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일련 번호 형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일련 번호 형식이 이제 자동으로 기본 키가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걸 봐주면 되는데 이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이제 외래키로 해가지고 2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제 기본 키를 제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 키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먼저 제거하세요. 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키를 제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됩니다.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이제 어느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액세스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해당된 필드에 대한 필드 속성 중에서 여기에 입력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기 있는 작성기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미 정의된 입력 마스크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이곳에 직접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입력 마스크다, 입력이다 그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 맞게 입력 틀을 딱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입력을 해라. 입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형식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가 영역, 나 영역, 다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문자를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식 문자의 저장 여부도 저장을 할 거냐,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화번호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이폰도
같이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만 남겨놓고 빼고 저장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 영역에다가 0이라고 쓰면은 이런 서식 문자도 같이 저장해 주세요 라는 것이고, 2를 쓰게 되면 서식 문자 없이 저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저장이다 라는 개념은 내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 필드가 있고 이것에 입력 마스크 형식을 이렇게 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시각적인 거고, 내부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텔이 뭐뭐인가요? 라는 걸 물어볼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그것에 이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내용과 컴퓨터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프로그램 쪽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서식 문자 없이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대로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역은 뭐냐면 화면 커서에 나타날 자리.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깜빡깜빡 거리는 자리에 어떤 문자가 표시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입력 마스크에서 지정하는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쓰면 숫자 한 자리예요. 숫자 입력할 수 있어요. 숫자 공백 입력할 수 있어요. 숫자 공백 입력한데 공백은 저장되지 않아요. 이런 이제 기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이냐 필수냐.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 기호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는 L이 제일 많이 써요. 숫자는 이제 0이 가장 많이 쓰고 영문자는 이제 L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영문자와 이제 영문자 또는 한글이 입력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이제 물음표는 영문자 한글인데 얘는 필수냐 선택이냐 라는 차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 영문자 숫자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고 필수냐 선택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표시에 보면 얘가 뭐죠? 크다의 표현이죠. 네, 그래서 얘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영문자 중에서 얘는 어때요? 작다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모든 문자를 이제 소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 마스크의 형태를 이런 형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문자 한 자, 숫자 2개. 딱 이 폼으로만 입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문자 이 자리는 영어나 또는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반드시 입력되게 하세요라는 조건은 이제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제 숫자만 입력받는 걸로 해주고, 영문자는 네, 숫자만 반드시, 얘도 반드시, 영문자도 반드시, 영문자는 대문자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문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부등호 표시 큰 거 해주고, 영문자 한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숫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마스크 형식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을 봐보면, 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네, B001과 같은 형태로 해주고, 영문자, 이 B는 영문자, 영어 또는 한글만 입력되게 해주고,
그 다음 하이펀, 그 다음에 숫자만 입력되게 해주고 얘네들도 반드시 입력되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하이펀 표시 있죠. 하이펀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해 주세요 라는 조건.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이 별이 표시되게 해주고 영문자는 대문자로 표시되게 하세요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문자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영문 한 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하이펀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이 서식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장해주세요 라는 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에는 별이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네, 됐을까요? 테이블에 관련된 출제 패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씨앗 테이블, 여러분은 씨앗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이런 형태와 같이 영어 대문자 1개,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볼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와야 되겠고 영문이다 그럼 L이 들어와야 되겠고 숫자가 4개다 그러니까 0000이 나오면 되겠군요. 씨앗 입고 테이블의 씨앗명 필드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을 하고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보자.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보자. 씨앗 입고 테이블의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를 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씨앗 파일을 불러와서 먼저 씨앗 테이블을 살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씨앗 코드를 기본키로 하자. 기본키 설정은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도 되고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황금 열쇠가 나타나게 되고 또 씨앗 코드 필드에 입력 마스크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대문자 해주세요. L 해주세요. 숫자 4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앗명 필드에서 필드 크기가 255인데 이걸 10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수를 예로 해주면 되고요. 전화번호, 네, 그 다음에 자 전화번호가 회원 테이블군요.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봐주고 전화번호 필드는 인덱스 부분에 보면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이에요. 중복 불가능으로 해주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씨앗 입고 테이블을 또 열어서 입고 수량 필드에는 자 기본값에 20이 들어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 하나하나 닫아줘도 되고요. 테이블 하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두 닫기 눌러주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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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테이블에 대한 이제 설정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